네, 오늘도 시장에 숨겨져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 투자텔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본격의 시작입니다. 대장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식구들도 이번에 덩달아서 덕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방산 덕분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2의 파마 리서치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전에 나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 공시로 시장은 들썩들썩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X에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공식화하면서 삼성이 과연 누구와 계약을 했냐, 이거 찾기 게임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에 수혜를 볼 만한 반도체 소부장은 뭐가 있냐, 그리고 삼전 파운드리 관련 찐 수혜주는 무엇이 있냐, 이거 찾기에 나선 듯합니다. 일단 DS 투자증권 테크팀에서 정리해 놓은 밸류체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트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로는 SNS텍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이오테크닉스, HPSP,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가 수혜주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패키징 쪽에서는 네페스와 하나마이크론이 있고, 후공정 테스트 검사 쪽에서 네페스아크도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산 테스나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오사트 업체로 삼성향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도 2분기부터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공시와 관련해서 이 두산 테스나 매출에 기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가 저평가 국면은 본격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이 테일러 팹에서 2나노 공정을 활용한 생산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테일러 투자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지금 그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테일러 투자 수에 가능한 소보장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가 다른 증권사인 하나투자증권 테크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의 테일러 팹, 그러니까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이죠. 삼성의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핵심 생산 기지로 꼽힙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삼성 테일러 팹이 테슬라의 물류시설과 같은 산단 내에 있어서 5분 거리라서 상당히 가깝고요. 지금 머스크의 오스틴 저택과도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내가 삼성 테일러 팹에 현장 방문을 해서 진행 속도까지 점검을 하겠다. 이런 멘트를 X를 통해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테일러 수혜주 시장에서는 찾기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미코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테일러 쪽에서 이제 세정과 코팅 메인 벤더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솔브레인은 삼성 3나노 이하 초산계 에천트를 독점 공급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시나 관련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일단은 오늘 두산 테스나가 가장 강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미코가 앞서서 이제 테일러 팹 관련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DS테크 팀에서 이 내용을 오후 1시 21분쯤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코미코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7% 넘게 오르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브레인, 네페스 그리고 SNS텍까지 모두 7에서 14%로 오늘 그야말로 삼성전자 덕에 소보장의 날이 다시 한번 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주가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RFHIC 얘기인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제 장중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후까지도 일단은 오름세가 유지가 되며 그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는 6% 넘게 오르며 29,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숫자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446억 원입니다. 예상치였던 419억 원보다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예상치가 50억 원이었는데 83억 원으로 찍혔습니다. 실적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4분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3분기 11억 원의 영업적자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 25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2억 원 마이너스에서 1년 만에 83억 원의 영업이익을 이번 2분기에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숫자로 보더라도 분기 기준으로 지금 가파른 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실적 개선은 해외 방산 매출 확대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이미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증폭기 모듈, 그러니까 RF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RFHIC의 경쟁력이 방산 시장 점유율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방산 부문은 마진이 더욱 확대가 되면서 이번 2분기의 이익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장기 실적 향상 기대감을 높일 만한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를 목표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신규 중대역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는 이 차세대 6G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존 통신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수준의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5G, 방산 그리고 6G 분야에서 RFHIC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고성능 RF 부품 수요가 향후 수년간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올랐더라고요. 오늘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는 신고가를,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장중에 3만 원까지 터치했었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삼성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보장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29,600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통신 장비주는 소위 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은근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서 손이 잘 나가지 않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RFHIC의 숫자가 돌아서고 있고 미국 내 통신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 모멘텀을 체크해 두시라고 투자텔미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통신 장비 관련주들 지수 보합권 안에서도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한 독립 리서치인 스터닝 밸류 리서치에서 LNC 바이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걸 한양증권 오봉용 애널리스트가 본인 텔레그램 방에 퍼왔더라고요. 오봉용 애널리스트도 관심권에 두고 있는 회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심 있게 리포트를 읽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쌍두마차는 간민용, 그러니까 엄민용 애널리스트와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원리버 언니까지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리투오 모멘텀으로 휴메딕스가 상한가를 갔던 지난 7월 22일 리투오 관련주로 LNC 바이오도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같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LNC 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제와 조직 공합 기반의 의료기기 그리고 코스메슈티컬을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동종 진피 이식제를 이제 국산화하면서 처음에는 화상외과, 성형외과 중심이던 제품을 지금은 일반 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응축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 조직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인체 조직 이식제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C 바이오의 리투어는 뭐가 특별할까요?
여름에는 흔히 높은 기온과 자외선, 실내 난방 등으로 ECM, 그러니까 세포 외 기질이 손상되기 쉬운데 LNC 바이오 리투어는 이런 손상된 ECM을 복구해주는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핵심 성분은 모세포 동종 진피 기반의 인체 유래 성분이고요. 주 성분은 콜라겐, 엘라스틴 등 ECM을 구성하는 진피의 핵심 요소로 되어 있고 피부 탄력이나 밀도,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리쥬란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 성분이 핵심이죠. 피부를 자극해서 스스로를 회복하게 만든다면 LNC 바이오 리투어는 인체 진피에 순수 성분을 직접 투여해서 피부 구조 자체를 복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LNC 바이오는 지난해 12월에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세웠던 합작법인 LNC 차이나의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해서 지금 지분 100%를 확보해서 완전 자회사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기반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중국 내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내 매출 1조 원 달성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요. 장중 내내 그래도 부침은 있지만 견조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35,95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난 7월 22일 휴메디스가 급등한 날 주가는 같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그날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리투 관련주로 LNC 바이오가 그때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내용을 좀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확인해주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 장 끝나고 유튜브 무료 방송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따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게 우리의 관세 이슈일 겁니다. 일단 지난주 일본까지 무역 합의가 됐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유럽까지 합의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요 국가들 일본, 유럽까지 합의가 되면서 미국의 주요 합의할 국가 중에는 지금 우리만 남아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잘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일본과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은 우리의 경제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마스가 나는 그러니까는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으로 이 MASCA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조선업 협력 패키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추가 투자까지 합쳐서 원화 기준으로 한 2천조 투자하기로 했죠. 그걸 맞추기 힘들고 어느 정도는 맞춰주겠지만은 트럼프가 원하는 조선 재건업 여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3대 요구사항이 대미 투자, 그다음에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제도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지금 30일과 31일 날 우리 또 기재부 장관이 가셔갖고 협상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협상이 안 될 거라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거대 소비 시장에서 일본도 관세가 15%, 유럽도 15%인데 우리만 더 비싸게 경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국가 차원의 굉장히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현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1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협상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런 관점에서 주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종목을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등등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수용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가가 8,850원인데,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납품 비중이 90%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매수처가 다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대기아차의 납품 비중이 90%다 보니까는 현대기아의 어떤 수혜에 그대로 노출되는 게 화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패키지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CC 점유율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기아가 이제 해외로 진출했을 때 같이 진출해서 상장하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경북 영천,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지아 이런 데 같이 들어가서 이제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 인도와 파트가 남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에서도 이제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도 시장은 지금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죠. 현대차도 인도 시장에서 또 아주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 이번 무역 합의만 잘 된다면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현대기아의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잘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화신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8,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효성중공업 급등에 힘입어서 산일전기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차도 도달하게 됐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효성중공업도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산일전기는 5월 말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2달 안 되는 시간 동안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13만 원 올려보고요. 이 전력이나 이 에너지 쪽은 결국 AI 모멘텀이 가장 세지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그대로 오는 것이 에너지와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차일정리 역시 계속해서 13만 원까지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 테슬라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우리의 반도체를 테슬라가 사줄 것 같고 그런 것점에서 좀 크게 올라갈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한 배경하고요.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